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징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60년 전 바로 오늘 1962년 7월 25일 저는 평양시 중구역 종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출생신고는 북한 당국에 했지만은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 영국 런던에서 저와 저희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고 대한민국의 보호 신청을 요구했을 때 그 순간부터 현지 국정원 직원들은 저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목숨을 걸고 저희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제가 영국 당국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니 영국 당국은 전산망에 저의 국적이 북한으로 북한 외교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언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 같은 탈북민들에 대한 국적 부여 절차 자체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영국 당국도 우리 헌법을 존중하여 저의 비행기 탑승을 승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영토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너무나도 통절히 느낀 재헌 국회의원들은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흘러오면서 시대의 변화와 헌법이 9차례나 개헌되었지만 이 영토 조항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용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 전세기를 2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기순 의향을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분단 이래 유지되어 오던 헌법 정신과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수용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지만은 이는 본질적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살인범인이 아니나도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권력이 헌법과 현행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며 모든 행정결정 절차를 무시한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합니까?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누구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북 어민 2명이 흉악범에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서 단순한 행정 신문 절차만을 걸쳐서 흉악범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주법치 국가인 것이고요. 그 사안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일 북한 어민들에게 살인 혐의가 있었다면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절차를 밟게 했어야 하는데 현장인 목선에서 정밀 감식도 하지 않고 소독을 해서 북한에 보내고 행정 심문은 졸속으로 종료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어민들이
살인을 했다는 북한의 말만 믿고 미리 살인범으로 규정해놓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행정신문 조사도 절석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사안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북한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거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경찰 특공대는 피의자로 입건된 바가 없는 탈북 선원들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법이 지정하는 유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키고 판문점에서 북송을 거절하는 탈북민을 강제로 밀어넘겼습니다. 이것이 위법 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지만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적으로 뭔가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화 되지 않았고 그리고 북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대변인 입장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인 11월 7일 정오 즈음에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당시 법무부는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무부의 판단이 당시 청와대에 전달됐습니까? 그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수사기관의 상관으로서가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에 의뢰를 받았던 법무부 장관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그런 의뢰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송을 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저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신 보고서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의 원칙은 하고는 좀 떨어진 문제긴 한데요. 그 공개의 문제는 또 이거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 흉악범을 변호한 그런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인사들, 정의용 전 실장이라든가 서훈 전 국정원장,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에 속하는 외교 대북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북한 어민이 국내에서 보호 신청을 요청했을 때 이 북한 어민들이 법적 지위는 무엇이고 또 관계기관과 공직자는 어떤 의무를 갖고 대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인물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네, 아닌데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북송 사건이 공개되는 경우에 이것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비공개 원칙을 세워서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절속 처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그야말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거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나온 질문의 계속인데 그때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보름 뒤에 북송 결정을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때 당시 이건 당연히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용 실장은 자신이 청와대 안보실에서 다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누구 답변이 결국은 팩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안의 진상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 전에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1월 4일 이미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성환 통보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신무조사는 결국 하루 혹은 이틀 정도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제 북송 탈북 선박이 납포되기도 전에 북송을 논의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납포 전에 이미 답이 다 북송 답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11월 2일 날 납포가 되고 합신이 시작되고 이틀째, 그렇지, 다음 날이죠. 11월 4일 날 이 북송으로 결정됐다라는 부분은 뭐 이미 공개돼서 확정된 사실이니까 뭐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틀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뭐 지극히 좀 이례적이고, 또 이 결정이 이 좀 귀순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내는 거라면 모를까, 이게 전례가 전혀 없는 귀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북쪽으로 보내는 그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북한으로 이제 성화 통보 시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북한조선중앙통신은 11월 21일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5일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측에 탈북 어민들을 송환하겠다고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두 탈북민 행정신문 절차에 조속한 절속 이게 종료가 결국은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달 시간표에 맞추려는 데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태 의원님이 제가 계속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만 계속해 주셔서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방금 이 PPT에 나와 있는 저 언론 보도 기사에 의하면 해상에서 납포된 북한 어민 2명, 그들은 납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국방부 인사들이 불과 5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인사들로부터 그들이 이 강제 북송 보도를 듣고 충격받았다는 이런 사실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작전에 관여했던 사람하고 직접 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보고받은 거 없으시죠? 간접적으로는 설명은 들었지만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전에 투입했던 특전 요원들과 직접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대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 사항. 네, 다음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에서 설명을 요구하자 강제 북송에 대한 건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계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 영권자인 합동참모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저렇게 바로 계문을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관님께서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서 직접 계문하라, 이거 지시한 건 이건 팩트가 아닙니까? 그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 하에 판문점을 통한 건 사실입니다.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때 당시 경찰 특공대가 받은 임무는 판문점까지만 오면을 수송하는 거고, 그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판문점 안에서의 이송 업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판문점에 도착하니 군사분계선까지 추가로 더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송환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 사실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유엔군 사령부의 이거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북송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 11월 6일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 측 지역에서 경계근무 시행을 위해서 적용할 공동근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우리 측 판문점 지역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강제 북송에 저항하는 북한 어민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하고 유엔사까지 합의한 이 공동근무수칙 여기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긴 겁니까? 의원님, 그 공동근무수칙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는 우리 측 지역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유엔사의 그 승인을 받았다면은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위반이 되는 겁니다. 판문점 지역에 우리 측 인원이 출입하고 거기서 행사하는 모든 것은 유엔사가 판문점 북한군 대표부에 사전에 통지하게 돼 있죠. 예, 그때 유엔사가 우리 경찰 특공대가 우리 군인들이 아니라 특공대가 가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걸 북한 측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 국방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 유엔사와의 합의 없이 북한 측 지역에 북한 보위성 특수 특공대, 북한 사회안전부 특공대를 파견해서 들이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인권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잘 규명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계단 더욱 도약시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더욱 뿌리 내릴 수 있게 이 역사적인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